에어의 감정 중심은 나이키 신발 판매 임원 손이 바카로 맷 데이먼과 당시 신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이 그의 회사와 계약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열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연설입니다. 데이먼은 머리가 혼란스럽고 눈초리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테이블에서 중요한 사람은 조던폰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잊혀질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조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가들은 모두 하찮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 연설은 특히 잘 쓰여져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심지어 비겁하게도 영화의 전체 전제를 산산조각 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예언은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것의 주인공을 옆에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록 영상을 통해서 외에는 조던의 얼굴을 보거나 그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대신에 이야기는 신발 경영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할리우드가 어떻게 당신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확장된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이긴 같은 부유한 배린들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언은 나이키의 농구화 브랜드 기로에 서 있는 1984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디다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나이키는 가장 잘 알려진 러닝화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비의 영웅이자 공상적인 농구 팬인 소니는 NBA 신인 조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소니는 나이키의 CEO 필 라이트 감독 벤 애플렉과 아디다스에 사로잡힌 조던이 나이키와 개인 브랜드 신발을 홍보할 기회를 갖도록 설득하기. 이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경력과 동료들의 경력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다 에어조던. 그리고 나머지는 대중문화 역사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에어 조던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마이클 조던의 개인 브랜드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피할 수 없는 문자 정보는 그가 아직도 회사와의 획기적인 이익 분배 계약에서 수동적인 수입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영화가 계속 주장하듯이 중요한 것은 신발이 아니라 누가 신발에 발을 담갔는가 하는 것이라면 조던이 그와 계약한 어떤 회사든 승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아디다스나 컨버스도 어느 시점에 이익을 공유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 데노리스 바이올라 데이버스는 아들이 모든 면에서 그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우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조던이 코트 안에서 혹은 코트 밖에서 위대할지 성공할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룹의 정장이 그의 코트를 탈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질문은 폭발적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 영화는 답이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큰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할리우드 속임수를 제공합니다. 물론 첫 번째 요령은 할리우드의 대스타이자 영원한 주역인 데이먼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는 것입니다. 데이먼은 본 아이덴터티와 오션즈 11 시절보다 더 무겁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눈부신 잘생긴 외모는 누구나 그러듯이 부어오르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황폐함은 그에게 약간의 캐릭터 배우 약자가 스타 파워에 어울리고자 하는 호소력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애플렉의 낯익은 얼굴 하나만으로도 나이트는 불교의 금원과 기업의 이기심 아래에서 마음속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그렇게 나빴다면 그는 사랑스러운 애플렉에 의해 연기되었을까요? 물론 이 영화는 나이키의 길고 추악한 노동이 나이트가 수년간의 항해 끝에 1990년대 후반에 해결해야 했던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건너듭니다.
바이트는 회사가 학대를 해결하고 외부 감시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어느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이트가 자선단체에 주는 큰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나이키의 편에 들게 하는 측면에서 냉소적인 드락은 아마도 똑같이 냉소적인 이야기의 주인공들보다 덜 중요할 것입니다. 카메라는 거의 끊임없이 꿈을 가진 불온한 모험가 소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아마도 강박적인 도각은 그의 대담함과 용기의 다채로운 표시로 제시됩니다. 그가 부모님께 직접 말하기 위해 조던의 에이전트를 돌 때 그것은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그의 의욕에 존경할 만한 표시가 되어야. 우리는 그가 그의 동료들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걱정하면서 그의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텍스트에서 나이키가 결국 컨버스를 샀다고 말할 때 컨버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기분 좋은 성공부. 제시입니다. 당신은 컨버스 영업사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소니를 응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화의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는 분명히 그녀의 중력 때문에 왜 그녀가 아이콘인지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그녀의 캐릭터는 여전히 소니를 더 성공적인 사업가로 만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주로 기여합니다.